안녕하세요. 다빈치의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로 보는 세상 2부 라디오로 만나요 시작합니다. 다빈치의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로 만나요 코너는 일부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사단법인 한국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 사무처장 이맹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맹윤 선생님은 지금도 계속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셔서 사무처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적성찾기 국민실천본부 이름에 대략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는 나와 있지만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길어서 저는 그냥 본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본부는 2011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학교장 출신 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설립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발전시키고 네.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참된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해온 일들은 이제 대외적인 활동들은 배우의 꿈을 키워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를 찾는 이런 행사를 배우의 적성을 키우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네. 한 8번 정도 그동안 쭉 해왔고요. 8회나 진행하셨구나. 네. 네.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진로 적성에 대한 토크쇼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멘토링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쭉 해왔고, 네. 지금은 이제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는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담임 선생님과 같이 네.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아가지고 네. 연간 한 500개 학교에 13,000명 정도 와, 13,000명 정도. 그래서 학생을. 3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엄청난 그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도 그러면은 직접 현장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 저는 뭐 교장 선생 출신은 아니지만 네. 또 그쪽에서 평생 교육사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적성.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적성이란 뭘까 제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적성이란 뭘까요? 예. 이제 적성이라는 전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면 뭐 어떤 일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나 성격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는 것이 자기의 잠재력이 재능인지를 잘 모릅니다. 적성인지를. 아, 그런 적성은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른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취미, 특기, 네. 뭐 재능, 그다음에 소질 뭐 이런 것들도 적성일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제가 나가서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요. 네. 거의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이 적성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뭐 재미있어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무리 지속적으로 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그거를 할 생각을 하면 설렌다거나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거나 생각이 깊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적성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MBTI 성격 검사도 하고 토론 수업도 하고
진로 인식 검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정량적인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병행하고 그렇죠. 계시군요. 그렇게 같이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이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너무나 이렇게 보람 있게 일하고 네. 계신데 그래도 제가 여기 써놓은 질문이 있어서 네. 왜 적성을 찾아야 할까요? 예. 왜냐하면 적성을 찾는다고 꼭 적성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성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단체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성 찾기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 꼭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단체까지 만드신 이유를 좀 그렇죠.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계에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만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적성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에 이르게 돼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해야 이렇게 사회 이바지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은지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조사에 따라 보면 진로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네. 2023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64.8%가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64.8%나. 그렇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중학생은 더 놀랍습니다. 네. 74%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네. 놀랍게도 고등학생도 거의 50% 가까이가 고등학생도 50%가. 그렇습니다. 내가 뭘 네.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사실은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나 자기의 적성이 뭔지 모르고 지금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뒤에 여쭤볼 것까지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예. 자, 그러면은 너무 우리 개인의 적성을 찾기, 특히나 어린 시절의 적성 찾기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너무 동의하고요. 그러면은 좀 다른 질문을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사실 세상을 좀 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지금 적성 찾기가 좀 필요할까? 네, 이분들에게 삶에 얼마만큼의 이제 유익이 될까? 지금이라도 찾는다는 것이 네, 그런 좀 사례나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교육사로 활동을 했고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평생 학습에 대한 기획을 한다거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네. 지금 시대는 평생 학습의 시대다. 그럼 평생 학습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나의 적성이 뭔가를 알아내리는 겁니다. 평생 교육에 보면 생애 주기별 평생 학습 플랜 같은 게 있어요. 네.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찾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문학 강좌를 한다거나 청소년 교육 강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적성을 몇 세에 찾았느냐? 60세에 찾았다. 60세. 그렇습니다. 네. 60세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가능성 이런 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성 찾기는 평생의 행복 찾기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적성 찾기는 평생의 행복 찾기다. 평생의 행복 찾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나 그렇죠. 또는 어르신들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자기를 실현하고 예.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예. 좀 더 건강하게 그렇죠. 또 좀 더 행복하게 예, 살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예. 지금 너무 이렇게 모든 세대에도 적성 찾기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혼자서 사실은 적성 찾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특히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또 어른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 특히 잘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지, 네, 그런 말씀을 한번 예.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적성 찾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과목도 좋아하는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수학,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걸 전부 다 골고루 해보는 게 좋다. 네. 두 번째는 다양한 현장 활동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이제 가봐야 되고요. 또 사실은 자기가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보통은 그 하버드 가워드 박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능, 다중지능, 다중재능을 가지고 있다. 7개에서 8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평생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잠재력이라는데 잠재력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아, 지금 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릴 때 나타날 그렇습니다. 수도 있구나. 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서가 아닐까. 아, 예. 독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이 책을 안 읽는 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한국의 성인들은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권을 못 읽는 사람 예. 한 20%? 20%가 넘고요. 네, 네. 통계에 의하면 바뀌기는 하지만 네. 60%가 60%요. 1년 동안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어쨌든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독서나 다양한 경험, 현장 활동,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를 잘하는지를 찾는 것이 좋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하고도 또 어른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면 예. 네, 다양한 공부, 네, 여러 분야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어르신이라고 해도, 그리고 깊은 독서, 그리고 좀 뭐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그렇습니다. 활동, 예. 이렇게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너무 정리도 잘해주시고 또 오늘 정말 적성을 막 저에게 숨겨져 있는 적성을 지금 막 찾고 예,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더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네,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은 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절반도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네, 누구나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이를 향해서 빵점을 마주오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너는 똑똑함을 가지고 있어. 네, 너는 재능을 갖고 있어. 네. 그런데 넌 찾지를 않아. 아, 그걸 사용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들려줍니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듣습니다. 네, 저도 심각해졌어요. 빵점을 맞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면 네, 또 풍성하고 또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삶을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끝까지 멘트도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우리 말씀을 해주신 임행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네, 기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빈치의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로 보는 세상.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체온 관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